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류를 만드실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필요적? 네, 필요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안 쓰면 그 서류에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임의적은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네. 그래도 우리 어떤 거 뭐 작성하러 가거나 그러면 내가 막 쓰고 냈는데 여기 안 적으셨어요. 이거 적어주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안 썼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종류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요 종류 종종 물어봅니다. 가일가 세까지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4줄. 나중에 외울 거예요. 쪽지 시험 볼 때 있어요. 요 내용은. 그 다음에 이거 왜 써드렸냐면 거기 423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호 변경하는 때 당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거거든요. 여기 상호. 그러면 상호는 회사 이름이잖아요. 우리 회사 이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바꿔줘요. 이게 정정사유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423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 무슨 사유요? 정정. 네, 정정의 뜻이 뭐예요? 고친다. 네, 고치는 거예요. 수정. 네, 그래서 고치는데 우리가 회사 이름 바뀌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칠 때에 바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당일이. 그 다음에 2일에서 2가지만 봐두세요. 거기 두꺼운 글씨 되어 있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요거는 정정사유예요. 근데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입니다. 폐업이 자동 폐업이 되는 건 아니죠? 자동 폐업은 아닌데 폐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 근데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가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소득세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소득세는 인세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는 가족이 많으면 적게 내요. 혼자 살면 많이 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속이라는 게 뭐죠? 상속. 물려주는 네, 물려받는 건데 상속은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거.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상속자가 그 돌아가신 분 관련돼서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상속으로 물려줘도 어차피 세금은 다 거두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는 뭐죠? 살아있을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증여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자야. 내가 그걸 물려받았어. 근데 살아계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아버지는 혼자 사셔.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물려받은 나는 가족이 많아.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요? 적게 내요. 그리고 국가가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걸 물려줌으로 해서 세금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장난칠까 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여로 주게 되면은 너네 아버지는 폐업해서 지금까지 돈 번 거 세금 내. 그리고 너는 다시 시작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막 법들 만들고 이게 다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돈을 네가 낼 거냐, 내가 낼 거냐, 많이 낼 거냐, 적게 낼 거냐 이런 걸 다 국가에서 어쨌든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세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증여했을 때는 폐업 신고해라. 그리고 아들은 다시 시작해라. 거기 밑에다 써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성산이나 애들 같은 경우는 증여를 못 해주겠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예. 회장으로 못 올라갔잖아요. 왜요? 이게 폐업은 해야 돼. 아니요, 폐업도 폐업이지만 일단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려주는 것도 타이밍이나 그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웃겼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웃기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어쨌든 이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소문난 적이 있었어요. 죽었다라고. 그 죽었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주식값 올랐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소문 났었을 때. 왜 그럴까? 왜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본 거죠. 이제 이재용 씨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식값이 올랐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로 죽었을 때 말고요. 그 전에 진짜로 죽기 한 1, 2년 전에 한번 가짜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값이 올랐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영 씨는 지금 부회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야죠. 네. 공석 올라갔을걸요 아마? 공석이었나? 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데 내가 회장으로 올라가면 뭐 이런 세금 문제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스토리도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게 상속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었던 거죠, 다. 근데 이미 다 우린 알고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물려받겠네? 라는 거. 왜냐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으니까. 근데 요번 시험에 이거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재벌 예. 막내 아들. 예, 재벌가의 막내 아들인가. 그것 때문에 요거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약간 이슈되면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 그 당시에 한참 MBC에서 그 군대 가는 거 있었잖아요. 진짜 사나이인가? 그거 한참 유행했을 때 저희 부가가치세 시험 문제 중에 전차도 나오고 군대 비상식량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유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게 낼 만한 게 요 파트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쪽이 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속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뭐 받는 거예요?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요거 상속받으실 때에는 자산이 뭐보다 커야 돼요? 부채보다 커야 돼요. 근데 몰라. 우리 집은 부채가 더 커. 그러면 상속을 뭐 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자산이 부채보다 작을 때. 근데 모를 때 있죠. 요 때는 요거 받으시면 돼요. 요거 모를 때. 그거 안 받았는데도 부채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대. 세금같이. 아니요, 근데 한정상속 받으시면 내가 받은 것만 내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모를 때에는 요거 받으시면 돼요. 받는 것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억을 물려받았어. 그러면 2억에 대해서만 돈 갚으면 땡이에요.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요거는 저기 변호사한테 가서 써주세요. 그러면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쯤에 써주거든요. 그건 법무사지. 네. 법무사한테 가셔도 돼요. 네. 변호사도 써줘요. 네.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하면 어려워져요. 왜냐면 전문 용어들 막 뒤져야 되니까. 네. 돈 아까우시면 공부해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냥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뭐 변호사나 법무사. 우리 딸 친구가 몇백만 원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상속을 잘못 받은 거죠. 아무런 대꾸가 없었대. 대꾸는 없죠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얘가 애한테 뭔가 포기할 거냐 받을 거냐.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근데 도라는 가신 건 알았잖아요. 나중에 알았대. 이거 내라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돌아가신 것도 애기 몰랐던 때부터 거예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근데도 받아줘서 연락이 돼야지 받는 건데 원래. 그거 원래 법적으로 상속 포기는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거든요. 상속 포기 가능한 게. 그래서 실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거 SBS에 나왔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를 키우는데 작은 아빠인가 큰 아빠가 죽었는데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요 어린애만 걔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는데 얘만 상속 포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얘한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학생인데 빚이 3억인가? 온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당시 미성년자면
아니요, 미성년자여도 다 내려와요.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때는. 그래서 얘한테 내려왔는데 이걸 이제 제보를 한 거죠. SBS에다. 그래서 SBS 보고 변호사들이 붙은 거죠. 근데 다행히도 6개월이 안 지나서 상속 포기해갖고 끝났다. 다행이다. 라고 해서 끝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빚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자녀들 것까지 다 상속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갈 때가 있어요. 드라마나 연예인들 그런 말 많잖아. 나중에 커보니까 아빠 저기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그렇죠. 그래도 그럴 때는 꼭 요거 하시고. 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우리 부모님하고 안 친해. 근데 부모님이 돌아는 가셨어. 아니면은 부모님하고 친하기는 한데 부모님이 돈 얘기는 안 하셔. 그러시면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은 이거죠. 행복복지센터인가? 그 네. 행정 아니야? 아, 행정이에요? 행정. 행복은 난 이게 편해서. 무슨 행복이야. 나도 한국으로 갔었어. 그래서 행정이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해요. 동사무소. 네. 무서워. 여기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서류 내라 그럴 거예요. 그 서류 내면 국가에서 우리 부모님 걸로 관련돼서 오픈되어 있는 거, 뭐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알려주던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덜 친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왠지 숨겨놓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면 한 열흘인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안에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되죠. 상속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부채까지 다 뜨니까. 난 이게 제일 좋아요. 복지센터 가면 왠지 우리나라는 복지 안 하는 것 같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근데 우리 엄마가 고모인데 그것 때문에 근데 연락도 안 되는 딸이었어. 누나가 그다음에 430페이지 과세거래. 그런 일도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 말 못하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치. 아마 그런 거 다 나오면은 저기 사랑과 전쟁은 저기 뭐지 재미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재혼할 때 자식이 외삼촌이 자식이 없다고 알고 재혼을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부인이 키웠나 보지. 부인이 키웠던 거지. 거기 교재에 있어요. 430페이지 보시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뜻이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그래서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 못 만지는 거.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저기 BTS가 떴었잖아요. 그래서 BTS 떠서 막 외국 나가서도 하고 요번에 월드컵 가서도 주제가 불렀죠. 그래 국가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왜냐면 외국 가서 돈 벌어오시잖아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뭐 거드셔야 돼요? 세금 걷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K-팝으로 해서도 돈 많이 벌잖아요. 국가에서도. 왜냐면 외국 나가고 콘서트 할 때마다 세금 거두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땐 이쪽이에요. 돈 벌려면. 네, 못 만지는 걸로 돈 버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돈 버는 파이프라인.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준비해라.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강연도 뛰고 뭐 여러 가지에서 돈 들어오는 구멍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라. 요즘 요게 추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닌데 쉽지 않아요. 왜 어렵냐면요. 나만 하나요? 다 하지. 웬만한 사람들 다 덤비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성과를 얻는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 아는 애가 그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돈 번다라는 거 다 해본 놈이 하나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거기 보면 하루에 2시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번대는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은 한데 2시간이 아니고요. 24시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여줬을 때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2시간만 투자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나만 봤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덤벼드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돈 벌기가 어때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돈이라는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모험을 좀 걸어야 돼요. 근데 저처럼 모험심이 약한 사람은 그냥 사는 거고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은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기라니까요. 돈 벌었다가 그 다음에 용역은 재화가 아닌 나머지를 용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용역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용역 사무실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것도 하나의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몸으로 하는 것들이 용역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는 걷어야 돼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죠. 예. 그래도 물건을 사오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 걷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는데, 수입은 왜 세금을 걷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가격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싼 거겠죠. 싸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비싸면 우리나라에서 사지. 맞죠? 그래서 싼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세금을 붙여야 돼요. 왜냐면 안 붙이면은요, 우리나라 물건 안 팔려요. 만약에 우리나라 소고기가 10,000원이야. 근데 수입산 소고기는 1,000원이래. 그럼 뭐 살 거예요? 당연히 1,000원짜리 사겠죠. 10,000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는 싼 거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무세금이 돼버리면은 너무 가격이 뭐하니까요, 싸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국산을 쓸 거냐 아니면 수입산을 쓸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수입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인건비 올라가죠. 그럼 인건비만 올라가요. 월세 같은 거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면은 어쨌든 월세 같은 거 계속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쌀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그래서 수입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추세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431페이지 재화의 개념.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적어드렸었는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뭐요? 유채물하고 무채물. 그 다음에 다만 유채물 중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표. 그 다음에 어음, 주식, 채권 요런 것들은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안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표 주고받을 때 세금 떼어요, 안 떼어요? 안 떼어요. 10만원짜리 만원짜리로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10만원 그대로 다 주잖아요. 왜냐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채물에는 뭐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그 다음에 무채물은 뭐 가스, 전기,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특허권, 실용신안권, 어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무채물이 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요즘 1인 가구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살 때 있었는데 혼자 살 때는요, 이쁜 거 많이 찾아요. 그릇도 혼자 쓸 거니까 이쁘게 생긴 그릇. 네, 남자도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그릇도 얼마나 누가 더 이쁘게 만들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갈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디자인만 잘해도 돈 버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집에 누워갖고 하루 종일 카톡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형자산이잖아요. 못 만지니까 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무형자산을 누가 얼마나 많이 쓰게끔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배달이 떼돈 번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먹느니 집안에서 혼자 먹는 게 속 편하니까 배달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사업하실 거면 무조건 세 가지만 노리십시오. 1인 가구,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애들.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인 가구 늘어날 거죠. 어르신들 늘어날 거죠. 그 다음에 애들 적게 나올 거니까 애한테 쓰는 돈이 어떻게 될 거예요? 좋은데 맛있는 거 이런 거 사주려고 엄마 아빠들이 더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은 고급화 전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근데 터지면 어쨌든 그 세 가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래도 저는 돈이 있다면, 만약에 돈이 있어서 저보고 사업하라 그러면 저거 해보고 싶어요. 천천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아침 점심 저녁 올 배달. 그렇지. 저도 이거 생각해봤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금적인 문제예요. 그게 활성화될 때까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침 저녁 주무시면 나가서 먹자. 야, 그렇죠. 점심은 나가서 먹으니까 아침 저녁 배달해주고 주말에 삼시세끼 갖다 주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제대로. 그 대신 이제 그게 자금력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음식물 수거까지 한다면. 그러면 대박이죠. 그러면 대구 먹을 거야. 네. 수거를 안 하니까 여기저기 먹는 거야. 그렇죠. 수거까지 하고 갖다 주고 수거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설거지도 안 먹죠.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생각 되게 많이 할 건데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초반에 하려면. 근데 진짜 앞으로 그거 저기 플라스틱 일회용 그거 없애려면 옛날에 배달할 때 그릇에 줬잖아. 그렇죠. 수거하기 싫어갖고 플라스틱에 준 거죠. 플라스틱 줬잖아. 이제 그게 들어가야 돼. 어? 배달 음식 옛날에 그 수거 가져가는 거. 수거할 때는 가게마다 배달 음식이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없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다시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432페이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 두 장짜리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 담보, 그 다음에 포괄 양도, 교재 순서 맞출게요. 그 다음에 물납, 공매 및 경매. 왜 아닌지는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담보. 우리 담보라는 건 현재 거래예요, 미래 거래예요? 이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잘못되면 요거를 팔아서 돈 갚을게. 이게 뭐예요? 담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담보가 요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 슬금슬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늘어나고 있다고. 네, 경매. 왜냐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못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못 갚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없어요. 이거는 미래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포괄량도. 포괄량도의 뜻이 뭐냐면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통으로 다 넘기래. 그리고 내가 사주겠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통으로 다 줬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내면 돼요? 나중에 사간 사람이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거 관련돼서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물납. 우리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현납이 있고 물납이 있어요. 현납은 뭘로 내는 거죠? 현금으로. 물납은요? 네, 물건으로. 그래서 뭐 골프채, 아니면 뭐 미술품, 아니면 뭐 토지, 건물, 이런 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모두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물납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물려받았는데 현금은 없고 골프채만 잔뜩 물려받았어. 아니면은 미술품만 잔뜩 물려받았어. 미술품도 돈 어마무시하잖아요. 비싼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팔아서 세금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그 미대풍 토지 건물은 이해하겠는데 골프가 돈이 되나? 골프채 돈 되죠? 골프채 돈이 얼만데요? 네, 싸구려 이런 거 말고요. 비싼 것들 일반적으로. 골프채 비싼 거는 골프 그 뭐냐 한 세트 다 하는데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제품들도 있어요. 비싸요 골프채도. 그래도 요즘 중고장터 가면요 골프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중고도 500 넘는. 예, 당근마켓 이런 데 가시면은요 요즘 골프채 많아요. 왠지 아세요? 20, 30대가 코로나 때 열심히 덤볐는데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으니까 골프 치러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골프채 많이 팔고 있어요. 그 좀 지금 사면 조금 중고긴 하지만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왜냐면 내놓는 사람들이 많대요 요즘에. 근데 솔직히 전 쳐본 적은 없는데 저렴하진 않잖아요. 아유, 돈 많이. 예, 돈 많이 들어요 저거 은근. 근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골프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영업하시는 분들은 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돈 많이 깨져. 그래서 세금 납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물납은 공급으로 안 보냐면요.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이거 공급으로 봐버리면 10%를 더 내야 돼요. 예, 내가 이거 물건 팔아서 내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내가 이거 물건으로 냈다 그래서 세금을 10%더 내래. 그러면 물납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물납에 대해서는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그 다음에 얘는 강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판 것도 아니고 강제로 팔았는데 거기에다가 세금 10%를 더 내래. 그러면 낼 거예요? 국세청 직원 머리끄댕이 잡을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아야죠. 맞죠? 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는 있는데 이거는 반대급부가 되게 심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해서 판 것도 아니고 강제로 팔려갖고 승질나 죽겠는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내?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말 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세금 걷기가 어떨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왜냐면 무조건 사고 팔았다 그래서 다 걷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434페이지. 요거 외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우시는 것 중에선 간주공급. 그래서 무상공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간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의제예요. 둘 다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가짜 공급이란 뜻이에요. 근데 가짜인데 뭘로 인정을 해 주겠다? 진짜로 인정을 해 주겠다. 간주가 의제랑 같은 말. 같은 말. 예. 가짜를 진짜로 인정한다는 거는 무슨 무슨 뜻이냐고요?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 그래서 세금 걷겠다. 그 뜻이에요. 간주 공급의 뜻은 진짜 공급이 아니에요. 무슨 공급이라고요? 간주라고 나오면 가짜 공급이에요. 근데 가짜인데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진짜로 인정해서 세금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적.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요. 가짜 공급인데 무슨 공급으로 인정을 한다고요? 진짜 공급으로 인정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를 더 내시라? 세금을 더 많이 내시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자가 공급이라고 있는데 자가 공급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면세 사업. 면세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어디요? 네, 폐업 시 잔존제요. 그러니까 폐업 시 잔존제와의 뜻이 뭐냐면 우리 폐업하는 이유가 뭐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망하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망했을 때에 세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물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안 팔리지 않은 근데 안 팔렸는데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세금 내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자가 공급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가의 뜻이 뭐죠? 예, 자기 거. 그래서 자가 공급은 내가 쓰는 거예요. 남한테 쓰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 자가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면세. 우리 면세의 뜻이 뭐죠? 세금 면제. 예,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세금을 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빼줬으니까 이 물건을 팔아서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국가도 흑자가 나야 돼요? 적자가 나야 돼요? 흑자 나야죠. 왜냐면 적자 나면은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샀을 때 매입세액 빼줬잖아. 그러면 이거 팔아서 세금 내. 근데 면세에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국가에서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빼는 건 다 뺐는데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 면세에 썼어도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요거를 다른 말로 요건 좀 길어요. 할 말이. 내일 거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걸 다른 말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00cc까지를 경차라 그래요. 무슨 차라 그런다고요? 경차. 그래서 경차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8인승까지를 승용차라고 봅니다. 몇 인승까지 승용차로 본다고요? 8인승.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부분 봉고차가 9인승으로 나와요. 그래서 봉고차는 괜찮아요. 9인승 봉고차. 이거는 왜 있냐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좋은 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승용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최대한 덜 주려고 노력을 하는 법 중에 하나가 세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 많이 돌아다니면 매연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많으면 주차 문제 있죠. 이미 주차 문제는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 1년에 몇 번씩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분명히 내가 산 우리 집 아파트인데 우리 집 아파트에 내 차 댈 데가 없어. 네, 그런 아파트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요즘에 어떤 집은 한 집에 차가 4대야. 어떤 집은 3대야. 근데 난 한 대인데 내 거 댈 데가 없어. 예, 이런 문제도 실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동차가 많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대기업에 현대 기아라는 회사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가 뭐 파는 회사예요? 자동차 파는 회사죠. 그러면 내수를 줄여버리면 법으로 해갖고 내수를 줄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현대 기아가 힘들어요. 그럼 현대 기아가 힘들어하면은 세금이 덜 거치잖아요. 네. 원래 자동차 우리나라도 빨리 일본이 나쁜 나라긴 하지만 일본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처럼 뭐로 바꿔야 돼요?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사게끔. 일본은 그게 잘 되어 있잖아요. 한국보다는. 네. 지금 제주도는 그거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사요. 제주도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은요, 지금 돌아다니는 차 중에 꽤 많은 차는 없어져야 돼요. 영문형 프로그램 그거 주차장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승용차까지도 다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승용차 대수가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100%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줄여버리면 현대기아가 싫어해.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인천하고 놀란 게 그냥 딱딱하게 사는 집들인데 여기 주차장에 수입차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근데 빌라 자기 사는 집은 월세 아니면 전세거나 빌라가 싸잖아요. 저희 동네가 그래요. 네, 저희 집에도 저도 빌라 사는데 저희도 비싼 차들 몇 대 보여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어차피 집값보다 차값이 싸니까. 예, 차값이 더 싸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사장님이세요. 근데 경차 끌고 티코 끌고 왔어. 만약에 마티즈 끌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유, 저게 무슨 사장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들어올 때 연락처가 벌써 무슨 차 갔는데 끌고 젊은 나오는데.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는 애들. 영업 그렇죠. 영업하는 대한민국은 영업하는 애들도 외제차 끌고 가야 돼요. 만약에 마티즈 끌고 가면 아유, 무슨 저런 놈이 영업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수영차 끌고 가면 되게 성실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외제차 끌고 가야 아, 이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인가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요즘 사기치는 애들이 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여기에다가 롤렉스 하나씩 차고 다니고. 근데 사기든 아니든 근데 그냥 안에 보면은 개털이야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영업을 하거나 사업하려면 이 동네가 좀 부자 동네고 그러면 좀 이해를 그거 하고 하는데 사는 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이 네. 동네는 자연히 살게. 인천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로 알려져 있거든. 그 미추홀구가. 근데 빈도가 되게 높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잘 사냐 못 사냐보단 본인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능력 중에 또 하나야. 맞아요. 근데 또 법인으로 해가지고 더 네, 리스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치, 리스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여자예요. 아직 시집을 안 갔어.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소개팅을 했어. 근데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지하철로 끌고 가네. 그러면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떨어지지. 근데 갑자기 지하에서 웬 외제차가 하나 턱 튀어나오네. 그러면 없던 사람도 늘어난다고요. 근데 그만큼 자기가 벌면 끌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능력이 안 될 경우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한 오바일순 있는데 20-30%는요. 능력 안 되는데 끌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카푸어. 네, 카푸어라고 있잖아요. 하우스 푸어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긴 한데 걔네들도 또 어쩔 수도 없는 게 집값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에다가 올인을 안 하고 차에다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죠. 집값을 네. 뭘 올리네. 엄마 아빠가 집까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싼 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승용차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야. 네.
그러면 타이어 샀을 때 매입세액 뺐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를 팔아서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장님 차가 빵꾸 났대. 그럼 사장님 차 갈아줄 거 아니에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 내라. 네. 왜냐면 너네 빼줬잖아요. 살 때. 그러면 사장님 차를 바꾸든 직원 차를 바꾸든 어쨌든 바꿨잖아요. 그럼 원래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네. 이게 다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무조건 빼줬어. 그럼 내야 되는데 낼 게 없어. 그럼 원래는 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정해주면 다 탈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너네는 공짜로 줬어도 이건 공짜 아니야. 너네는 이거 돈 주고 판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는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본사가 있고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본사가 지점한테 공짜로 줬대. 이런 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본점이 뭐 갖고 먹고 살죠? 지점들한테 재료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재료를 공짜로 줬대. 이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네. 그래서 백종원 씨가 TV에 나오면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장사꾼이고, 네, 그 우리 대리점, 그러니까 저기 프랜차이즈 들어오신 분들한테 재료 팔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 버는 거는 가맹점비 초반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돈 버는 거는 다 뭐예요? 네, 그렇죠. 재료 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짜로 준 거는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공짜로 줬어도 인정을 못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가 요즘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얘만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왜냐면 본사도 회사잖아요. 지점도 회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요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간주 공급 그러면은 다 무료로 주는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라고 있어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건데요. 교재는 437페이지 오세요. 그래서 437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것만 좀 잘 봐두세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그 다음에 연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 그래서 경조사비, 경조사비랑 10만원 이하의 명절 기념일 선물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해하시는데 요것 좀 이해 잘 못하시더라고요. 직장문화비. 네. 직장문화비 이거 왜 생겼냐면은요.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때 유행이었어요. 저기 코로나 전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들은요. 자기네 회사 직원들끼리 사내연애 시키려고 회사에서 막 이것저것 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결혼을 하도 안 하니까 직원들끼리라도 눈 맞아서 사귀어갖고 결혼해라.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TV에 나와갖고 직원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겠다. 막 이런 거 하는 프로들도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그래서 경조사비는 세금 안 걷어요. 맞잖아요. 경조사비 어떻게 세금 걷을 거예요? 누가 얼마 받았는지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경조사비는 세금 안 걷고, 그 다음에 10만 원 이하의 명절이나 기념일날 우리 회사 물건 줘도 돼요. 근데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요? 10만 원.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뒤에 거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